자, 청축일주 안녕하세요. 청축일주 자, 만세력 들어가면 뭐 인터넷에도 있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도 있고, 만세력 들어가면 몇 년도에 태어났다, 몇 월에 태어났다, 며칠에 태어났다, 몇 시에 태어났다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게 떠요. 뜨면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줄이 나다. 내가 메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어니까 나머지 6자에 따라서 물론 많이 달라지지만, 이 사주 8자 중에 사주 8자라는 건 기둥주자 써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을 이루었으며 글자 모두가 8개다. 그래서 사주 8자인데 이 중에서 요 1주를 중심으로 봅니다. 사주의 7, 80%를 차지하니까 중축일주. 자, 12운성 포태가 묘를 놨네요. 묘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 묘예요. 이 묘. 묘라는 건 제국인을 뜻하기도 하고 돈을 땅속에 묻었다 이 뜻이에요. 제국인. 그렇지만 육신은 흉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2운성 포태가 묘다. 12운성이라는 뜻은 천간 10개, 요 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등등 자축인묘, 진사음의 지지 12개, 이 각각 기운 또는 계절, 삶이 흥하느냐 쇠퇴하느냐, 뭐 길하느냐 흉하느냐, 화복, 길흉 화복을 그 시기적 과정에 따라서 추명하는 간명 기법인데 매우 잘 맞기 때문에 이 12운성 포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2운성 포태가 묘다. 묘라는 것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돈을, 재물을 얘기하면 묘라는 건 땅속에 뭐 감춰놓고 묻고 부동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뜻이고, 물론 내가 강할 때 얘기해요. 그리고 흉이라는 것은 육친간 관계, 남자한테는 자식 부인, 여성한테는 남편, 아버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자, 별을 놨다. 별은 말 그대로 이 별성자예요. 정화위성이다. 이 정화는 불이에요. 정화위성 별이다. 그 다음에 축이는 유안이다. 축토, 이거 토를 얘기하는 건데 유안은 뭐예요? 버드나무 언덕, 버드나무 언덕이다. 축이 유안이다. 백호지우라는 것은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사실이니까 하얀 호랑이, 백호. 예. 뭐 하얀 호랑이를 얘기하는 건데, 백호, 그러니까 좀 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좀 나쁘게 말하면 표독하다, 아니면 지독하다, 아주 그냥 독종이다. 인정도 많지만 좀 독한 면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백호지우. 그 다음에 탕화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욱한다 이거예요. 어떤 이 운에. 그래서 굉장히 분기탱창한다, 화나 무섭다 그 뜻이에요. 탕화.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그 해에 그걸 암시하는 거고, 백호는 이 백호를 뜻하는 건데, 성격에 백호살이 있다 그러면 성격도 굉장히 아주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강하다. 또 육친간의 흉을 뜻해요. 육친의 흉을 뜻해요. 그 다음에 생살여탈이라는 건 직업을 뜻해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관계된 직업을 가져야 길복한다, 피용한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한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뭐예요? 군인, 검찰, 뭐 경찰, 뭐 검사, 그 다음에 의사, 아니면 아니면 무속인, 아니면 저 같은 명리학, 뭐 이런 걸 생살여탈 직업이라고 해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무탈하다. 필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터링이에요. 축토가 그물이잖아요. 이렇게 그물처럼 생겼잖아요. 필터를 놨다. 호불호가 분명하다. 그런 뜻이고, 아주 고지식하고 거짓말 잘 못하고, 그리고 남 원망 잘하고, 내가 못 살아도 너 때문에, 내가 아파도 너 때문에 그런 분이 많죠. 그리고 아주 거짓말 잘 못하고 비탄에 잘 빠지고 남 원망하기 좋아하고
재고귀인이다. 재고라는 것은 여기 돈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재성을 뜻해요. 돈을 땅속에 깔았으니까 재고귀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정축일주 나름이에요. 나머지 6자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 따라서 원국의 동태가 따라서 천양지차 달라다. 재고귀인이라고 해도 그래서 원국 또는 대운 어떻게 축이 합의되어 있느냐 뭐 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또 다 봐야 돼요. 특히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나의 기운이 강해야 된다. 정화의 기운이 만약에 내가 약하다 그러면은 상신이 많이 따른다. 상처 몸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수 있다. 상신이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참고 기다려야 내가 이 신금 돈을 성취할 수 있다. 돈을 뭐 부인을 뜻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뜻인데 우선 이제 재물을 볼 때 참고 기다려야 된다. 정축일주 묘를 깔았잖아요. 인내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사주 원국 아니면 대운이라는 건 10년 주기로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그래요. 크게 좋은 운이 왔다 해서 그런 대운이 아니고 11살, 21살, 31살, 41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0년 주기로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하는데 그 대운도 대운이 어떻게 깔려 있느냐에 따라서 또 암시가 틀려지겠죠. 자, 남성을 보면 남성의 관을 볼게요. 남성의 관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자식을 뜻하죠. 어떤 공직과 또 연관되고 결국 기운이 쇠퇴할 수 있다. 직업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관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나를 극하는 거를 관이라 그래요. 내가 불인데 나를 극하는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의 동태. 관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뜻이에요. 관의 동태가 그리고 배우자에 맞춰서 살게 된다. 배우자한테 꼼짝 못한다. 뭐 이런 뜻도 되고 자식은 상전이다. 자식이 어떤 극에 놓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집세고 아주 말도 잘 안 듣고 자식 덕을 논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아주 고집센 자식이다. 상전이다. 특히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은 이건 뭐 완전히 상전이죠. 자식이 아니라. 그리고 본인은 어떤 공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롱런하기 어렵다. 중간에 직업 그만두기가 쉽다. 정축일주. 물론 내가 신강할 때 또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약간은. 그래서 항상 어디 갔지? 생살여탈. 센 직업에 임하면 피흉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자, 재성의 동태를 볼까요?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척, 부인, 그리고 돈을 뜻하죠. 여기 재성이 깔고 있네요. 그러면은 경금이 되겠죠. 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이 되겠죠. 그러면 경신하면 걸록이고 신하면 제왕이게 되겠죠. 자, 부인의 동태가 걸록 제왕이네요. 아이고 엄청나게 세죠. 부인이 아주 많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이 아니고 왜 또 축이지? 내가 왜 이걸 신이라고 그랬지? 자, 축이지. 신축하면 양이 되겠고. 자, 경축하면은 신축양 경축대가 되겠죠. 자, 상속성이 있다. 양은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은 어떤 부모한테 받을 수 있다. 상속성. 그리고 재물력도 아주 강하지만 구두쇠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이제 공망이 제인데 공망이 자왕하면 충형운에 자왕이 깨져갖고 자왕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난 큰 거예요. 이따 공망에 대해서 다시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망이 어디 있다. 지금 재성이 그게 깨진다. 공망이라는 거 나한테 신유를 이건 여성 남성 다 똑같아요. 이게 충형운에 깨진다 그러면 뭐 로또 사도 되죠. 그 해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깔았을 때 얘기예요. 부인의 동태가 화계죠. 화계라는 건 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계라 부인이 몸이 쇠약할 수 있고
또 부인으로 인해서 손재가 따를 수 있다. 이게 손실이라는 거예요. 부인으로 인해서 손실이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또는 부인하고 별례할 수 있다. 이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뭐 죽고 살고 이런 별이 아니라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게다가 재와 그 다음에 또 이건 관이죠. 요거는 임수, 개수, 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이 독립한다. 같이 있다는 걸 독립한다는 거예요. 같이 포태가 독립한다. 같은 자리에 있다. 이거는 뭐 연애운도 빠르고 뭐 이런 뜻인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살아가는데 돈과 건강이 중요한 거지, 사실 인간관계하고. 그리고 아버지,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버지 관계가 적막강산이다. 부선망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 또 아버지와의 또 이별을 또 암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정축일주, 남성이든 여성이든 업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살여탈 직업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좀 조금 희망적인 거는 공망을 어디 깔아놓느냐. 그럼 공망이 터지는 해에 돈 좀 만진다. 그런 뜻이게 됐고, 정축일주 남성분들은 부인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부인의 자리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필터를 깔았다고 그랬잖아요. 필터라는 게 호불호가 분명하고 까칠하고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뭐 따지고 이런 거 좋아하고, 게다가 비관한다고 그랬죠. 남 원망하기 좋아하고, 그 인정도 많고 하면서도 백호지호를 깔아서 아주 지독하다. 게다가 또 유서도절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까지 굳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족제비잖아요. 내가 천간 동물이. 족제비는 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렇게 쥐죠. 유서 도 끊는다는 얘기죠. 절교할 때 끊는다. 유서 도절, 이 안에 길도자가 빠졌죠. 한 번 간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 즉, 한 번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는다. 가족이든 누구든. 한 번 내가 저 사람과 인연을 끊어야겠다.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요. 백호지우를 깔아서. 무섭네요. 무서워요. 굉장히 독해요. 아주 냉정하고. 끌려다니거나 그래도 네가 잘못했지, 내가 너무했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유서도절이에요. 그냥 절교한다. 다시는 안 본다. 안 봐요. 진짜로 안 봐요. 가족이든 남이든 한번 끊으면 호불호가 또 분명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원래 이 정축일주 6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까칠한 분이 많아요. 자, 여성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관의 동태 이거하고 같아요. 생살여탈직을 가져야 된다. 남편의 동태예요. 직업의 동태, 남편의 동태. 남자한테는 자식, 직업. 여성한테는 남편, 직업. 그래서 활인업에 반드시 종사해야 된다. 활인업은 이 생살여탈 직업.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직업.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아니면 무속인, 아니면 종교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편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 아니면 너라도, 남편이라도 한 지붕 두 가족, 두 가구가 가능성이 높고,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는 이 남편 최고야, 정말 고르고 골랐어. 일지에 이렇게 화개를 깔고 있는 여성들은 남자를 고를 때 엄청나게 까칠하게 골라요. 이것저것 다 재고. 그런데 결과는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으로 살 가능성이 높다. 부덕을 논할 수 없다. 남편은 실업자나 어떤 무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관고를 깔았잖아요. 관이 고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은 뭐예요? 걔가 축을 만나면 관대가 되잖아요. 관대라는 것은
사모관대 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자리가 묘궁이잖아. 묘. 그러면은 관대라는 것은 어떤 염습의 옷도 뜻해요. 염습이라는 게 뭐예요? 죽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아니면 환자복. 관대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뜻도 돼요. 특히 내가 묘궁을 깔았으니까 남편이 아프거나 무능하거나 그게 암시되어 있죠. 그거를 피하려면은 생살여탈해라. 그다음 부인의 동태죠. 남편의 동태죠. 여성한테. 그러면 식을 볼까요? 식이라는 것은 자식을 뜻해요. 여자한테. 그리고 남녀 모두 일, 건강 이런 걸 뜻하는 거죠. 실은 여기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만나면은 또 관대네. 관대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모 관대면 참 좋겠다. 이런 관대가 될 수도 있고 환자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한테 이 식은 처갓집 장모를 얘기도 하고 뭐 처갓집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 건강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얘가 식이니까 토가 기축하면 뭐예요? 자, 무토가 식이고 기토가 식이죠. 그러면 얘가 나를 만나면 같은 묘가 되죠. 일단 여기 있으니까 이거 기축을 볼게요. 그럼 같은 묘가 돼요. 그럼 묘자, 묘궁, 묘좌, 묘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이 병약하고 쇠약하고 또 어떤 그런 자식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은 남녀 모두 남 탓하고 비관하고 이것도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왜? 재와 관이 인묘현상이다. 묘 속에 들어와 있다. 땅 속에. 인묘현상이다. 그렇다. 특히 충형운에 내가 충하는 운에 형이 되는 운에 그런 운에 자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암시되어 있다. 충형하는 거 뭐 미토운에 형운은 축술미운에 그런 뜻이죠. 그게 그런 흉이 암시되어 있다. 그래서 원망하고 비애하고 이런 고독감을 아주 달고 산다. 그래서 반드시 생살여탈 직업을 가져야 된다. 게다가 백호를 가지고 있죠. 혈광지사를 가졌다고 그래요. 혈광지사라는 것은 그리고 육친의 흉이 따를 수 있다. 육친이라는 건 뭐 자식, 남편, 부인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인내하면 제국인이다. 돈을 성지한다. 돈을 만질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망운에 공망이 만약에 깨지면 공망이 자왕할 때 지지에 있을 때 얘기해요. 그럴 때 좀 돈을 크게 성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남녀 모두 상부상차할 수 있다. 묘궁 백후니까 상이라는 게 뭐 상차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뭐 상갓집 뭐 이런 거 할 때 그 상자예요. 좋진 않죠. 게다가 비인사를 까놨다고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해요. 아주 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또 공망이라는 게 신유죠. 신유 공망이래 뭐 무언가 소중한 거 하지 말라라는 게 뭐 결혼하기 뭐 이사가기 창업하기 뭐 이날 뭐 하지 말라라는 건데 대부분의 그 헤어진 부부들 보면 이날 혼인신고했거나 결혼식을 했거나 이런 날 많이 있어요. 이제 이혼한 부부들 달력을 보면 이 신금이 있는 날, 유금이 표시되어 있는 날, 이거를 이제 신유라고 그래요. 신유. 이날 뭔가 하지 마라. 이건 매년, 매월, 매달 다 틀려져요. 날짜가. 그래서 달력 보고 이사 갈 때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우리 왜,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뭐 손 있는 날 피해라. 이거는 그 옛날에, 어떤 분과 어떤 분이 동업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손이 있건 없건 그건 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주에 따라 날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 이사 가는 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정축일주 여러분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끈기 있게 인내하면 반드시 성재한다. 그래서 특히 요 50대 이상 오신 분들 인내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꾸 갖고, 개운법에 좀 많이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을 고쳐 쓴다는 거예요. 내 8자는 내가 못 고쳐요. 이미 타고났으니까. 그러고 나한테 오는 운을 행운이라고 하는데, 올해같이 개묘년, 내년 갑진년, 내후년 을사년, 뭐 이런 식으로 운이 왔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 운을 나한테 맞게 잘 고쳐 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 무조건 우울해하고 비탄에 빠지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주팔자를 다 완벽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동서고금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분은 이게 나쁘고 어떤 분은 저게 나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공망일 참고하시고, 예,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